신호위반. 여경은 강력범죄에 맞서기 위한 이미 현저하게 딸리고 여경 특화된 업무가 차고 넘친다는 게 인사과에. 공연경위. 공경위는 100m가 12초 3, 1000m가 229초, 윗몸 일으키기 62개, 팔굽혀펴기 63개. 인상 깊은 게 좌우 악령인데 62더라고 남자 만점 61인데 말이야. 전혀 힘이 딸릴 것 같지가 않아. 여경 특화된 업무를 좋아하는 것 같지도 않고. 빨리 나한테 오라고. 이런 식으로 계속 딱지 끊다가는 나 파산이야. 나는 처음부터 이 사람이 좋았다. 도종우 경감의 특별 요청에 따라 최종적으로 공혜원, 장지환, 윤석필 세 사람을 특수사건 전담 처리반으로 인사 결정했다. 이 사항은 없습니다. 각자 일주일의 휴가 기간을 갖고 12월 10일부터 특수팀 사무실로 출근하도록. 이상 해산. 형님, 충성! 충성. 세상에, 그럼 진짜 팀 구성된 거야? 아, 그러니까 도경정이 청장 혼외자라 특혜를 받으셨다 이거지. 혼외자라고 이렇게 특별 취급한다고? 난 청장이 너 구린 거 걸렸단 말이다. 사건 수사하다가 뭔가 잡혔는데 그거를 계속. 말이 나와서 말인데 우리 팀장님 40패스 했는데 경찰 된 건 진짜 짱 멋진 일이죠. 아 이거 비밀인데 내 롤모델이에요. 비밀이라고? 왜 날 알고 있지? 1kg 밖에서 봐도 좋아하더라고요. 티나? 완전 티나. 아유, 그럴만하지. 머리 좋지. 일 잘하지. 존경할 만한 모습은 있는 사람인 것 같아요. 이 거지 같은 한국 사회에서 자기가 하고 싶은 게 뭔지 아는 것만으로. 아이고, 그뿐이야? 잘생겼지, 능력 좋지, 매너 좋지. 여자들이 누구세요? 너 숙제 아니야? 윤경민님? 예. 예, 저 도경정입니다. 충성! 경위 윤석필. 반가워요. 경위 윤석필. 오늘부터지? 잘 부탁해. 반갑습니다. 아이고 좋다. 우리 팀이 생겼네. 어떤 모습이라도 경위 윤석필. 도무지 싫어지지가 않았다. 공경희님, 네? 최용
최용석이 상담받았다고 했죠? 그 사망 당일날 받았다는 기록이 있나요? 없을걸요? 아내도 상담 받았다는 것만 알지 언제 어디서 어떤 치료를 받았는지 전혀 모르는 상황이에요. 그럼 어떻게 한 거야? 최용석은 수면 치료를 마치고 막 상담실에서 나오던 길이었으니까 역시 잠에서 막 깬 셈이죠. 상담의 부작용일까요? 백승재는 알코올 중독 치료 중이었고 박규태와 김영준은 확인 안 되지만 김영준은 뭐 저지른 사건과 미성년자라는 사실을 감안하면 심리 상담을 받았을 확률이 아주 높죠. 다들 체면에 걸린 놈들처럼 그냥 실실 웃고 있더라고요. 보셨잖아요. 상담으로 사람을 그렇게 만들 수 있다고요? 그냥 쉽게 약물 순간적으로 돌겠다라는 게 말이 더 되지 않나? 그거 검출 안 되잖아. 개발됐나 보죠. 약공. 요즘 기술이면 그런 거 있지 않겠냐? 있지. 드라마에선. 전 최면의 한 표. 그게 제일 말이 돼. 그것도 드라마에서만. 현실적으로는 시간 공간적 문제가 있어요. 사람을 자살할 정도로 돌게 만들려면 일정 시간 이상의 사회격리가 필수거든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어디 갇히거나 이렇게 납치라도 당했다가 돌아온 게 아니라면은. 맞아요. 고등학생, 대기업 임원, 셀럽 CEO, 대학 교수. 나름 멀쩡하게 생활하던 사람들을 갑자기 자살하게 한다. 어렵습니다. 사람은 자기보호 본능이라는 게 있거든요. 이런 거 우리 사건 사망자들한테는 이런 반응이 없어. 그 행동이 자신을 해치는 게 아니라고 믿었다면 어떨까? 행위에만 집중해 보는 거야. 김영준은 뛰어내린 것뿐이야. 그 높이에서 뛰어내리면 죽는다는 건 유치원만 나와도 알 텐데. 박규태는 걔 우리로 들어간 것뿐이고. 피맛을 본 사냥개에 본거지에 침입하는 게 위험한 걸 훈련된 역사가 볼 수가 있나요? 백승재는 수영을 한 게 전부. 죽을 때까지요? 최용석은 장풍을 나는 것뿐이지. 그래도 된다고 생각한 거 아닐까? 그래서 본능적인 보호 반응이 안 나왔던 거고. 어떻게 그래도 된다고 생각할 수가 있어요? 익스트림 스포츠를 즐기는 사람들은 어때? 100m가 넘는 절벽에서 뛰어내리기도 하고 산소통 하나에 의지해서 바닷속 깊숙이 들어가기도 하고. 그게 가능한 건 반복적인 연습이죠. 같은 행동을 몇 번이고 해보는 거예요. 어디까지 해도 되는지. 뭐야? 여기가 어디라고 대한민국 국민은 어디든 가고 싶은 곳은 갈 수가 있지. 아이고, 이지욱 기자님 여기까지 어쩐 일이십니까? 이렇게 직접 찾아오지 않아서 조만간 참고인 소환될 것 같은데. 나는 수비보다는 공격 타입이라 칙칙하다. 칙칙해. 자, 내가 정보를 주면 나한테 뭘 줄래? 경찰은 꿈도 못 꾸는 단서야. 참고인 소환하면 죽어도 말 안 할 거야. 너한테만 주는 거라고. 특별히. 무서워지는데? 야, 그나저나 니네 어떻게 장이동에 있었니? 암호 풀었어? 그런 건 말 못하지. 그냥 우연으로 알았어요? 말 못하겠다는데 풀었나 봐. 아이 그걸 어떻게 풀어요? 그 어려운 암호를. 근데 우리 그거 어떻게 알았냐? 길바닥에서 주웠나? 나 기억이 잘 안 나. 꼴의 경찰이라고. 그 정보의 대가나 좀 들어봅시다. 먼저 참고인 소환은 하지 않을 것. 그리고 독점 취재권. 그리고 면책권. 면책권은 왜? 그러니까 불법 미행에 주거 침입까지 하셨다? 확실하게 하려고 그랬지. 괜히 신고부터 했다가 소설 쓰는 관종이란 소리 들으면 나만 서운하잖아. 잘하셨네. 소설 쓰는 관종이라고 무시했다가 사건 터지면 우리야말로 서운하지. 아니 나는 이렇게 자기가 직접 조사해서 제보하는 사람들만 있었으면 좋겠어. 정말로? 그래서 이 정보 얼마나 확실합니까? 경찰이 죽었다 깨나도 못 찾을 정보라는 건 확실하지. 니들 죽은 놈들이 돈 많은 개새끼들이라는 거 말고 또 다른 공통점이 있다는 거 찾았어? 공통점? 어디 한번 봅시다.
그거 왜? 안 주시려고? 나 기자잖아. 뭘 언제 터트려야 하는지가 직업적 성공 비결의 전부라서. 잠깐만요. 저게 모든 수사에 도움이 되는 거면 후회할 텐데. 그 후엔 내가 하게 아, 만들어줄. 그럴 거 아니잖아. 이거 뭐지? 응? 이게 뭘까? 이것만 가지고는 잘 모르겠는데 좀 더 친절하게 설명해 주면 안 될까? 이지욱 기자님. 그래, 그래야지. 사람이 무능하면 자존심이라도 없어야지. 따지면 일이 잘 안 돼요. 응? 자. 모두들 이 건물에 드나들었어. 여기 있는 사람들 모두가 이 건물에 드나들었다. 그러니까 여기서 이지욱 기자님 지문이 나오는 건 나오는 건 봐달란 얘기지. 기자님. 최영석을 미행했다는 건 다음 희생자라는 걸 이미 알고 있었다는 건데 왜 경찰에 신고하지 않았습니까? 경찰을 어떻게 믿나? 그냥 죽는 쪽이 더 특종이 될 거라고 생각해서 그런 건 아니고? 뭐? 아니겠지? 맞죠. 아 진짜 사이렌. 범인을 잡으라는 거야, 놓치라는 거야. 그리고 올림픽대로 전체적으로 방조되고 과태료야 이거. 신고하세요. 미쳤어요? 자존심만 없는 게 아니라 목숨도 얻고 싶어요? 웃는 거 보고 싶어서 그랬어. 웃는 거 보고 싶으면 웃을 짓을 해야지 왜 죽을 짓을 해요? 그건 잘 못하겠네. 앞으로도 별 자신 없고. 이지욱은 어떻게든 이슈 몰아서 주목받고 싶어하는 놈이에요. 왜 그 장단에 맞춰주는 거예요? 결과적으로 우리한테 필요한 정보를 찾아냈잖아. 그러면 됐지 뭐. 결과만 좋으면 과정은 개차반이어도 돼요? 경찰은 운전할 때 전방을 주시하지. 팀장님이 왜 이렇게 변했는지 모르겠어요. 옛날엔 아니랬잖아요. 나 옛날에도 이랬어. 나한테 팀에 합류하라고 할 때는 그때? 그때는 그때 필요한 행동을 한 거고 지금은 지금 필요한 행동을 하는 거고. 난 팀장님이 존경할 수 있는 사람이라고 생각했어요. 왜 웃어요? 너무 엉뚱한 생각이라. 전방 주시. 그냥 이거 우리가 터뜨릴까 그랬나? 그랬으면 시청률은 아주 기가 막히게 나왔을 텐데. 그리고 고소당하고. 그게? 그럼 우리가 터뜨리는 건 아니야. 정말 크게 해먹으려면 기다릴 줄 알아야 돼. 내 패를 언제 까느냐. 그게 중요한 거거든. 의심스럽다고 말하기보다는 아예 의심을 하게 만들어.
서로 물어뜯을 때까지. 그림이 자극적이게 될 때까지. 팀장님. 예. 와보셔야 되겠는데. 저건 또 뭐야? 이지혁이 제대로 찾긴 했네요. 제대로 찾았지. 그게 특종이야. 아씨. 온다간 다 티좀 낼 수 없어? 몰래 약 사러 오면서 큰 소리로 노래라도 부를까? 큰 거 없어? 처먹고 돼지면 어쩌라고. 국가 성적 때문에 약까지 처먹는 놈이 뭔 짓을 할 줄 어떻게 아냐? 그깟 성적? 내가 인생 망칠 일을 하겠어? 너처럼 막장도 아닌데. 뭐라 그랬냐? 아니, 똥더미에 묻혀있는 새끼가 맑은 공기 차다고 비웃고 자빠졌네. 지킬 게 많으면 성적이 그깟 성적이 아닌 거야. 말 다 했어? 다 못했다. 왜? 야, 너 이제 야근 끝이야. 별게 다 요새네. 너 그거 정신병인 거 아냐? 이용당하면서 뭐나 되는 줄 얻기 힘들어가는 거. 사람이 가진 게 없으면 그렇게라도 정신 승리해야 산다더라. 새로운 인물이다. 다음 희생자인가? 아, 이거 봐라. 이거 지문인식이네. 야, 이거 더 보고 싶으면은 그냥 암호를 깨고 들어가야 될 것 같은데요? 그래요? 추가 자료가 있을까요? 아마 그 장희동 건물 상담실에서 연결했을 때 없던 영상이 뜬 것도 시간차 프로그래밍이 돼 있어서 그런 것 같으니까 뭐가 들어있는지 이게 컴퓨터를 완전히 열어봐야 할 것 같은데. 그러면 제가 사이버 수사대팀에 갖다 주고 올게요. 갖다 주기 전에 한번 해보죠. 밑줘야 본전인데. 전혀 다른 타인끼리의 지문이 일치할 확률은 640억 분의 1이에요. 근데 기계의 경우 기술적 한계에 의해 30만 분의 1로 전혀 다른 지문도 같다고 판단하죠. 역시 안 되네. 해보실래요? 네. 이러다 보면 진짜 대박이겠다, 그치? 도경정님.
리가 없지 이게. 그럼 이번에 꽁이 해봐. 사이버 수사팀에 갖다 주고 오겠습니다. 아직 꽁 안 해본 사람이 있는데. 아, 도경정님. 오라네. 조사람 분위기 이상하지? 팀장님이랑 박사. 좋게 이상한 거예요? 나쁘게 이상한 거예요? 좋게? 나쁘? 좋게 이상할 수가 있어. 잠깐만. 지금 나 안 보여요? 숨기는 게 뭐예요? 눈치챈 사람이 아무도 없는 것 같지만 여기 담긴 피해자 영상에는 김영준이 없어요. 그리고 김영준 거는 좀 이상하기도 하고. 제대로 찾았지? 뭔가 알고 있었던 거죠, 도경정님은. 이 노트북을 발견하기 전에. 사람이 머리가 좋다고 해서 그렇게 의심을 하면 안 되죠. 머리가 좋으면 김영준이 다른 피해자랑 다르다는 걸 알아요? 무슨 수로? 이건 알고 있는 걸 무심코 말해버린 거예요? 모르는 척 해야 하는데 실수로. 실수? 나 실수 같은 거 안 하는데. 내가 뭔가를 알면서 얘기한 거라면 그럴 만한 이유가 있겠지. 예를 들면 갑자기 하늘에서 뚝 떨어진 미국 시민을 떠본다든가 하는. 나를? 왜? 당신이 숨기는 걸 내가 캐낼까 봐? 아, 내가 뭘 숨겨. 자기가 그러니까 나까지 그렇다고 의심하는 거 아닌가? 다음 희생자 영상 떴을 때 왜 놀랐어요? 최용석이 사망하던 날 상담을, 그것도 수면 치료를 받았다는 기록은 어디에도 없어요. 왜 그렇게 생각했죠? 그게 뭐 그냥 우연히 찍었는데 맞은 거고. 나도 그래. 새로운 희생자 영상이 떴는데 놀라는 게 당연하죠. 우연히 실제로 간판도 없는 상담실 건물이 걸어갈 수 있는 거리에 존재했다. 아니요. 그럴 순 없어요. 알고 있었던 거죠. 그날 최용석이 수면 치료를 받고 나오는 길에 사건이 일어날 거라는 걸. 그럼 내가 범인인가 보네. 아니 근데 정말로 그렇게 생각해요?
내가 이런 식으로 힘 빼지 말라고 했지. 나? 몰라. 왜 이랬지? 어떻게 그게... 아니야 진짜야. 이게 왜 내 주머니에 있지? 나 나머지 사려고 했던 거. 나 또 기억이 안 난다 봐요. 옷 벗어. 노트북 뜯는 거 그거 시간 오래 걸리겠지? 그렇겠죠. 완전 수능 노가다로 돌린다면서요? 그나마 우리나라는 지문 데이터가 다 있어서 가능하지. 이거 어디선가 맡아본 냄새인데. 뭐? 무슨 냄새야 이거? 응, 왔어? 왜 수사실에서 국어비실 냄새가 나죠? 그거 나야, 나. 일하다 보면 오시고 머리카락에서 사체 냄새가 장난 아니게 배는데 바빠서 못 씻었거든. 사체 냄새요? 여자 샤워실은 본관 건물에만 있단 말이야. 복지가 엉망이야, 이놈의 나라. 냄새 많이 나? 근데 여기까지 이렇게 직접 훔쳐가신 이유가 뭔지. 재밌어가지고. 김영준, 박규태, 백승재, 최영숙 지문이 예쁘게 나온 거는 그렇다 치는데 저기 김영준 지문도 나왔다고요? 왜요? 나야 되는 거 아니에요? 아니요. 계속 말씀하세요. 아, 여하튼 그게 중요한 게 아니고 지금 좀 차장님도 받으셨을 텐데 지문 한 개가 더 나왔거든. 근데 그 사람이 손민호죠. 어떻게 알았어? 어떻게 알았어? 너 왜 몰라? 증거품 중에 노트북이 있는데 거기 손민호 사진 떴거든요. 아는 사람이야? 너도 알아야 되는데. 고등학교 안 나왔냐? 그냥 대사 안 배웠어? 손민호. 아니 지문까지 나와버리면 뭐 어쩌라고. 들고 파는 거 위에서 안 좋아하실 겁니다. 그 위가 도대체 어딘데? 진짜 우리 따위야 모르는 그 어디겠지. 나 냄새 많이 나? 아니요? 아, 이건 비공식인데 한 명이 더 있어. 지문이랑 DNA는 안 나왔지만 내가 키, 몸무게, 습관을 다 계산해봤을 때 어디에도 해당 안 되는 조큰이 하나 더 있더라. 가볍고 균형감이 좋은 몸을 가진 남자. 그래, 딱 도경정 정도의 키랑 덩치겠다. 신발은 워커, 발 사이즈는 270. 예, 참고하겠습니다. 갈게. 네. (42) (270) 맞죠? 자꾸 귀찮게 굴면 다치는데. 브리핑 할게요. 가자. 손민호, 28년 전 대한민국을 뒤흔들어 놨던 하얀 밤마을 참사의 핵심 인물입니다. 하얀 반말.
그런 데서에서 배웠던 나 기억났다. 1981년 개정된 아동복지법의 일환으로 시도되었던 공동육아의 첫 프로젝트 마을이 바로 하얀밤 마을입니다. 경제 성장에 따라 고아가 된 아동들의 비물질적, 심리적 욕구까지 충족시켜주기 위해 한 마을 전체를 가족화해서 공동육아를 시도한 거죠. 이걸 가능하게 만든 것은 당시 24세였던 손민호의 리더십이었습니다. 교육학을 전공한 손민호는 천상 선생님 타입의 남자로 보였습니다만 실제로는 사업수단이 더 좋았던 걸로 보입니다. 당시에는 ARS 후원금 모집이 전부였던 자선 패러다임을 완전히 바꿔놨죠.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당시 마을 주민이었던 의사가 개발한 영양제 굿컴퍼니, 즉 사회적 기업의 이미지를 시험팔았거든요. 약이 효과도 좋았던 모양이라서 좋은 상품을 사면서 좋은 일을 할 수 있다는 생각 때문에 어마어마하게 팔려나갔어요. 안녕하십니까. 수고들 하셨습니다. 자리 앉으시죠. 자, 사진 찍겠습니다. 하나, 둘, 셋. 거의 기적적인 우연이었죠. 그 작은 마을에 우연히 천재적인 의사 겸 과학자가 있었으니까. 아이들을 모아서 키우자는 정부의 정책으로 만들어진 마을에서 기적의 약물이 개발돼서 대박이 난 거예요. 저거 우리 할아버지가 드시던 건데? 거의 안 먹었던 사람이 없었다고 봐야지. 당신 기적의 약물을 통했으니까. 약물의 개발과 상업화로 인한 하얀 밤마을의 수익은 현재 가치로 약 9천억. 9천억이요? 불법으로 유통됐던 걸 감안하면 약 7조. 약이 실제로 효과가 있었는지 플라시보였는지 확실하진 않지만 그 많은 돈을 누가 챙겼는지는 확실하지. 참사의 날 이후로 살아남은 사람이 몇 없거든. 참사에다. 마을은 부흥했던 것만큼이나 빠르게, 아니 실상은 하루아침에 붕괴됐어. 경찰이 섬에 진입했을 때 살아남아있던 사람은 총 7명. 그것도 전부 미성년자. 아니 그럼 그 섬마을 사람들은, 그 어른들은 다 죽었다고요? 집단 자살이라고 배우긴 했는데 책임은 누가 졌죠? 아무도. 그 후로 프로젝트는 공중분해됐고 뭔가 구린 구석이 있었던 거지. 왜 아무도 책임을 안 져요? 손민호가 책임져야 하는 거 아니에요? 기소 요건 충족이 안 됐어. 사건 당시 연구 인력 몇몇이 일 때문에 외부에 나와 있었는데 손민호도 거기 있었거든. 그 후로 유야무야 엄청났던 자금도 증발. 적어도 현재 경찰 기록에는 남아있지 않음. 손민호가 가로챈 거겠죠. 완전 사기꾼이네. 결론적으로 우리의 피해자가 되기 위해 손민호는 손색이 없이 나쁜 놈이란 뜻이네요. 그럼 이제 우린 손민호에게 가면 되겠네요. 이렇게까지 하셔야 합니까? 이렇게 피해자들은 범죄를 저지르고도 자신들이 가진 특권을 이용해서 몇 번째인지는 몰라도 내 이름이 사형 명단에 올라가 있다면 그래! 이렇게까지 해야지. 참사의 날 이후 살아남은 아이들은 모두 추적해서 회수하거나 처리했습니다. 생존자 명단에 아이들이 전부라는 게 확실해? 8, 9살짜리들이었습니다. 그 난리 중에 살아남아 지금까지 재단의 추적을 피했던 것보단 제가 갑자기 돌아 불을 지를 방법. 난 살아남은 아이들이 있고 재단의 추적을 피한 걸 넘어 공격해오는 중이란데 걸. 끝났습니다. 괜찮아?
그리야 얼마든지 지를 수 있는 거 아닌가. 새로운 살인이 예고되었습니다. 푸른 달기, 하얀 원숭이를 품은 날, 불의에 눈감은 벌레가 뜨거운 사신과 악수하리라. 이번에는 경찰이 꼭 귀중한 생명을 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시사를 한층 더 가까이, 오늘의 시사 주요민 이지욱이었습니다. 오케이. 아 좋아. 야 좋아. 아 좋아. 야 시청률 올라가는 소리가 들린다. 어? 아 형. 왜? 아니 그 연쇄살인 그 수사 어떻게 진행되고 있어? 뭐가? 아이 그 왜 독점 취재 약속도 받았다면서? 야, 너 걔네 말을 믿냐? 경찰을 믿느니 도박 끊겠다는 노름꾼 말을 믿지. 에휴. 아이 뭐 안 된 거야? 어? 수고하셨어요. 안 된 거. 아는 그것만 기다리고 있어. 아. 수고하셨습니다. 수고했어. 수고하셨습니다. 잘 들었어. 아, 근데 이지욱한테 독점 취재 약속한 건 어떡해요? 뭘 어떻게 우리가 알아낸 걸 다 알려준다고 한 건 아니잖아. 네? 그냥 독점이기만 하면 되는 거 아니야? 당연하죠. 다 알려줄 필요는 없죠. 안 돼요. 어려우신 거 알지만 이게 굉장히 급박한 사건이라. 뭐 급하지 않은 사건도 있나요? 그렇죠. 그럼 언제쯤 나올지라도 알려주시면. 그걸 알면 제가 복권을 찍었겠죠? 아니, 자기 필요할 때 결과가 척척 안 나오는 게 이해가 안 되는 사람들 이렇게 뒤치다거려야 하는 대신에. 아씨, 빡치네. 씨. 아니, 말 나온 김에 그쪽 팀장님 말인데 상태 너무 심각한 거 아니에요? 아, 무슨 남자가 원칙도 없고 자존심도 없고. 뭣도 없나 봐. 아니, 남의 부서 오면서 예의 없이 차림새 너무 혼자 풀이하시더라. 난 무슨 노숙자인 줄. 불러 들어온 돌이랑 쿵짝 맞는 것도 못 봐주겠고. 진짜 가까이 하기 싫은 스타일이더라. 진짜 싫은 스타일이야. 야, 남이야 정말 무슨 말도 뭔 상관이야. 나만. 모르겠어. 눈을 잡는 거야. 씨. 말리지 마. 넌 뭐 잘난 줄 알아? 푸른 닭, 하얀 원숭이, 110010. 네 명의 피해자의 공통점. 모두 공권력이 처벌하지 않은 범죄의 경험이 있는 기득권층. 그리고 희대의 사기꾼 손민호. 근데 왜 찝찝하지? 너 한테만 주는 거라고. 특별히. 무서워지는데? 제대로 찾았지? 내가 뭘 숨깁니까? 자기가 그러니까 나까지 그렇다고 의심하는 거 아니야? 최용석이 사망하던 날 상담을, 그것도 수면 치료를 받았다는 기록은 어디에도 없어요. 왜 그렇게 생각했죠? 그래 뭐 그냥
우연히 찍었는데 맞은 거고. 하실 말씀이라도 꽤 오래 보기만 하다 돌아서시니까 제가 마음이 쓰여서요. 나는 정보관리부 부장님이신 거 압니다. 성함도요. 한번 인사하면 잊어버리지 않거든요. 근데 왜 도경종님은 생각이 나지 않을까요? 정말 만난 적이 있는 거라면. 혹시 제가 도경정님의 인사 자료를 볼 수 있는 자격이 있나요? 예, 원래 제이미 박사님에게는 경찰 DB를 관람할 권한이 없는 거 알죠? 네, 아주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예, 대신이라고 하긴 좀 그런데 부탁 하나만 들어줄 수 있을까요? 제가 들어드릴 수 있는 거라면 뭐든지요. 다음 희생자로 손민호 선생님이 지목되어 수사 중이라고 들었어요. 네, 맞습니다. 신중하게 접근해줬으면 좋겠네요. 세간에 알려진 것 이상으로 복잡한 사연이 있는 분이시고 쓸데없이 문제 일으키는 건 누구에게도 좋지가 않을 테니 그 누구에 제가 포함입니까? 협박은 아니시죠? 아이고 오해할 뻔했네. 제이미 박사님을 불러온 분들 중에 손 선생님이 포함되어 있다는 거 알아줬으면 좋겠네요. 경찰이 부른 줄 알았는데 손 선생님이 누구시길래 저를 부를 수 있었을까요? 혹시 제가 모르는 부분이 있다면 알려주시겠습니까? 그런 거는 알 거 없이. 그렇다면 부탁은 거절입니다. 이건 부탁이 아니라 손민호가 이 사건을 해결하고 싶어하는 사람에 속해 있다. 사건을 해결하고 싶어하는 고위층. 그중 하나가 손민호. 그리고 경찰의 개입. 알고 있었던 거죠? 그날 최용석이 수면 치료를 받고 나오는 길에 사건이 일어날 거라는 걸. 그럼 내가 범인인가 보네. 확실히 추측이 아니라 정말 알고 있었던 거라면 도경정이 범인. 타세요. 저랑 얘기 좀 하실래요? 잘 마실게요. 근데
무슨 일로? 어젯밤에 팀장님이랑 무슨 얘기 하셨는지 여쭤봐도 될까요? 어제요? 별 얘기 안 했는데. 최용석이 사건 당일에 수면 치료를 받고 나왔던 걸 도경정님이 알고 있었던 것 같아서 그거 물어봤어요. 그걸 팀장님이 무슨 수로 알고 있어요? 이상하죠. 알고 있을 방법이 없는데 알고 있으니까. 근데 정확히 뭘 찾아야 하는 거지? 누군지 모르는 거 보면 아무 애 없는 거고. 우리 피해자 찾았다. 피해자인 줄 어떻게 알았지? 뭐가요? 아니 그래서 지금 팀장님을 의심하시는 거예요? 수사하다 보면 찍은 게 맞기도 하고 그러는 거지. 유난히 잘 찍는 양반이거든. 뭔가 숨길 사람은 아니에요. 공경희님, 도경정님 좋아해요? 도경정님은 뭔가를 숨기고 싶다면 뭐든 숨길 수 있는 사람이에요. 쿵짝은 둘이 제일 잘 맞잖아요. 쿵짝이 잘 맞는 건 별개의 문제죠. 확정되지 않은 의문점이 있다고 해서 정보를 공유하지 않을 이유? 아니, 쿵짝이 맞지 않을 이유는 전혀 없으니까요. 그게 거슬린다는 건 공사구별이 안 된다는 건데 보통 감정이 섞이면 그래요. 그런 거 아니고요. 팀장님에 대한 의심이나 폄하는 우리 팀 전체에 대한 문제가 되니까 반발하는 게 당연하지 않아요? 팀장님은 좀 위태롭긴 해도 좋아하네. 왜 자꾸 그런 식으로 몰고 가요? 좋아하니까. 나는 도경정님이 위태로워 보이지 않거든요. 위험해 보이지. 뭐가 그렇게 바빠? 왜 갑자기 튀어나오는 거야? 왜 나만 넘어진 거야? 쓸데없는 얘기하지 말고 약이나 내놔. 나야말로 바빠. 이 아저씨 경찰이다. 아저씨, 아저씨가 경찰이면 얘는 헤어 디자이너야. 머리를 잘라드릴까요? 이 사람 겉모습만 보고 무시해? 이제 뭐 보이는 게 겉모습이니까 그럴 수 있어. 이해해. 내가 오늘 좀 거지같이 입었어. 신분증 같은 거 없어? 있어. 어딨지? 새끼가 당장 쳐 죽인다. 찾았다. 자, 봤지? 얘는 경찰이 데려간다. 아, 그리고 너 빨간 머리. 까 뭐라 그랬냐? 쳐줘? 경찰이면 100m 밖에서 봐도 경찰처럼 보이게 하고 다녀. 그보다는 쫓겨다니지 않아 보는 게 어때? 하긴 인생이 어디 뜻대로 되나? 왜? 여기서 뭐해요? 누구야? 나 그냥 갈 길 가는 중인데. 오늘 컨디션 안 좋네. 둘이 좀 닮은 거 같아. 누나도 혹시 잠 못 자요? 왜 약이 필요하다는 사람을 한두 명 본 게 아닌데 이 누나 눈동자는 특별히 더 칠흑 같냐? 그래요. 나 스트레스 받으면 강박증, 결벽증 심해져요. 그래서 뭐. 또 금방 괜찮아지는데 왜 자꾸 사람 자극하고. 스트레스? 무슨 스트레스야? 알아서 뭐 하게요. 더 받게 하거나 덜 받게 하거나 둘 중에 하나 하려고. 갑니다. 안녕하세요. 어떤 거 같냐?
뭐가? 칠흑. 저 누나 눈동자에도 그거 있냐고, 칠흑. 스트레스? 무슨 스트레스야? 언젠 자꾸 귀찮게 하면 다친다더니 왜 걱정하는 건데? 아니지. 다 받게 할 수도 있댔지. 도대체 뭐냐? 응? 이거 꺼내려던 거 아니었어요? 뭐야? 영감이랑 아는 사이였어? 대박. 완전 비리경찰이구먼. 잠만. 그럼 이제부터 직접 약 사 먹어? 왜 자꾸 나한테 전화질해서 약 내놓으래? 싫어. 나 너한테 사 먹을래? 돈이 튀어? 쥐꼬리가 훨씬 더 싼 거 몰라? 응. 돈이 튀어. 그러니까 나한테 해먹다가 할머니 병원비 빠지면 그만둬라. 어? 뭐래? 나 슈퍼카 사려고 이 짓 하는 건데? 응. 알았으니까 가서 라면을 좀 끓여와라. 알았어. 그때 함부로 만져서 미안했어요. 아니 성추행 그런 거 아니었어요. 내가 경찰인데 그쪽을 도둑이라고 오해해서. (9월 14일) 새벽 2시 03일이니까 경기도 5389번. 하여튼 내 신상 정보는 모두의 것인데 경찰인 나는 범죄자의 신상 정보를 볼 수가 없네. 영감, 나 사람 하나만 찾아줘요. 여자 찾을 땐 딴 사람 시키더니 왜 이번엔 나한테 찾으래? 여자는 어떻게 생겼는지 알겠는데 남자는 어떻게 생겼는지 잘 모르겠네. 뜬금없이 사람 찾을 땐 영감보다 더 나은 사람이 없잖아. 야 그렇지만 그래도 내가 왜? 이놈 새끼가 뭐가 이쁘다고? 여기 드나들지 말라고 했지. 남자 34살. 아 몰라. 나 남자 싫어해. 34살은 특히 싫어해. 주민등록번호가 없을 확률이 높고 있더라도 나 같을 거야. 자기 주민등록번호 아닌 거. 40대 남자랑 같이 있을 수도 있는데 확실하지는 않고 키 180 정도의 하얀 피부, 눈썹은 진하고 눈매는 긴 편. 광대가 좀 있는 편인데 하관이 약해. 결벽증, 강박증, 편집증 같은 정서장애가 있을 확률이 높아. 진짜 마음에 안 드네. 헤이 저기요. 그때 그 사진 무슨 관계예요?
아니 뭐 지금에 와서 문제 삼겠다는 게 아니라 그 내가 조사하는 사건이랑 관련이 좀 있어서 혹시 잘 아는 사이인가 해서. 그냥 여기서 봤던 사이예요. 어느 날부터 안 보이더니 사진이 있길래 훔치려고 했던 건 아니고. 그 사람 죽었어요. 알아요? 계산 도와드리겠습니다. 안녕히 가세요. 계산 도와드리겠습니다. 1,200원입니다. 2,000원 받았습니다. 저기 잠깐만요. 혹시 그 알바생에 대해서 생각나는 거 있거나 내가 도울 일 있으면 연락해요. 예를 들면 폭행을 당했거나 하여튼 뭐든 간에. 아, 미쿠야, 내가 또 만져버렸네. 미안해요. 되게 신경 쓰이네. 내 타입인가? 나도 닿는 거 진짜 싫은데 지금은 안 싫었네. 찾았다. 신이 좋아할 짓은 1도 안 한 주제에 기도는 왜 합니까? 에? 신이 좋아할 짓을 할 거면 왜 기도를 하냐? 안 좋아할 짓을 할 거니까 아부떨어 놓는 거지. 흔히 위대함은 선한 의지로부터 이루어진다고 생각한다. 하지만 인류 역사상 위대한 발전과 진보, 혜택은 대부분 선하지 않은 의지로부터 비롯되었다. 선하지 못한 의지로 결국 선을 이룬다면 과연 처음 선하지 못했던 의지는 선이 아닐까? 우리는 무엇을 선이라 부르고 무엇을 악이라 부르는가? 신이 있나? 그건 모르지만 아는 것도 있지. 어떤 종교가 2000년 넘게 이어져 왔으면 이유가 있다는 거. 다 죽어가는 니놈의 새끼가 하필 신분증 만들어주고 새 인생 살게 해줄 내 앞에서 자빠진 것도 이유가 있는 거고. 그렇지. 다 이유가 있지. 애기야 괜찮아? 어머 애기야 괜찮니? 애기야 좀 차려봐.
하는 애요? 애기야. 야, 누구야? 어? 하루가 애기야. 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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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 태양이 떠 있는 아무도 없는 거리. 고장 날 리 없는 시계가 자정을 가리키고 있다면 지금은 낮인가 밤인가. 한번 확인해 볼까? 지금 나 따라오는 거 맞죠? 왜요? 왜? 팀장님, 지금 제가 손민우가 29년 전에 쓴 책을 보고 있는데요. 그게 하필 우리 집에 있더라고요. 아, 또 이거 어떻게 기억해냈는지. 짧게. 바쁘세요? 이 시간에? 길다. 아, 이게 뭔가 중요한 키인 것 같은데 그게 뭔지 딱 잡아지지가 않아가지고. 그래, 그럼 30분 후에 보자. 여기가 여보세요? 팀장님. 여보세요? 여보세요? 선생님 괜찮아요? 나예요. 나라고. 도경장님 어. 맞아요? 어디 만져 이제 모두 성추행 습관인데. 아. 괜찮아요? 앞이 안 보여서 그런 거거든요. 아, 비겁하게 흥을 뿌렸어. 왜 그렇게 봐요? 남의 집 가족 사진을. 내가 박사님한테 관심이 좀 많거든. 딴청 피우지 마요. 나한테 관심 있는 척하면서 뭘 떠보려는 거예요? 지금은 낮일까 밤일까? 나는 궁금해져. 지금은 낮일까, 밤일까? 지금 뭐라고 했어요? 당신이 그걸 어떻게 알아요? 궁금해요? 나는 하얀 밤마을 출신이에요.
한밤마을 관련자 3명이 우연히 이 사건에 관계돼 있어요. 근데 나도 그만 의심하라고요? 또 나를 의심하는 겁니까? 그 해답이 도경정님에게 있는 것 같거든요. 싹 다 뒤져봐. 난 오늘 밤을 준비해야 되니까. 팀장님하고 관련된 그 정보 내놓으라고. 예고 시간까지 12분 남았다. 살아남은 아이가 살인 충동을 견디지 못해서 사건을 벌이기 시작했다. 그 아이가 납니까 박사님입니까? 난 그냥 지금이 낮일까 밤일까 궁금한 것뿐이야.